정말 이재명의 복수혈전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의 친문계의 거물 배제돼서 공천 아웃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공천을 앞두고 이제 현역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위 20% 안에 3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짐작이 되는 29명과 맞아떨어지죠. 이것이 대부분 친문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재명의 친문을 겨냥한 복수혈전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것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로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임종석 완전히 아웃됐다. 그리고 이재명의 복수혈전 완전히 끝판왕으로 가고 있다 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재명의 복수혈전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의 친문계의 거물, 상징, 완전히 서울 중동갑에서 그렇게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배제돼서 공천 아웃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지금 비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민주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따로 결성해서 그래서 이제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는 불공정 공천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고 합니다.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난번 의원총회도 불참을 했는데요. 이번 의원총회도 오늘 대장동 백현동 관련한 의혹, 관련한 재판에 출석한다는 이유 때문에 의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라고 있죠. 친문계 유일한 최고위원 중에 친문계 의원이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최고위원 회의가 기능정지 상태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좀 시쳇말로 민주당이 완전히 공천 때문에 난장판 또는 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친문 진영이 그토록 관심을 모았던 친문계의 상징, 친문계 거물급 대부분은 이제 대표급 인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전 의원을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관위에서 논의가 된 건데, 전략공관위원장은 안규백 중진 의원이죠. 동대문 을인가요? 네, 중진 의원인데 이분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면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임종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다른 지역이라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가 없었다. 제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친문의 상징 임종석이 완전히 아웃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견된 일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이게 3주 이상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임혁백 고려대 교수, 정형외과 교수, 공관위원장이죠.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길 바란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에 있던 또는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데요. 전부 다 책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해라, 또는 험지 출마해서 사제 출마해서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이 친문 그룹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던 사건이었죠. 그 상징이 임종석이었던 거는 천하 공지의 사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딸들, 친명 인사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같은 이제 원외 강성 친명 조직, 이래서 연일 성명이 터져 나왔죠. 친문들, 임종석이 등등해서 전부 다 너 나가라, 왜 버티고 있느냐, 출마하지 마. 게다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이 사람은 지금 뭐 완전히 친명으로 뭡니까? 신분 세탁, 정체성 세탁, 그죠? 노선 세탁을 해서 친명의 이제 스피커가 돼서 임종석을 막 공격했죠.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의 탄생에 책임 있는 임종석은 석고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 임종석 공천 아웃은 저는 뭐 예정된 결론이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종석 대신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인물들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인물들을 쭉 넣어봤는데, 그런데 전현희의 아마 이 경쟁력이 제일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상대가 윤희숙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인데 상대를 누를 만큼, 앞지를 만큼인지는 뭐 아직 공개된 것이 없어서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추미애나 이현주보다는 전현희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전현희를 공천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의 상징과 같은 곳이 이제 종로, 그리고 중구, 성동 뭐 이런 쪽인데, 중구, 성동 갑적은 국민의힘 여당의 윤희숙, 그리고 제1야당 민주당의 전현희 여여 대결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소위 문명 충돌, 문명 갈등, 문명 내홍, 문명 내전의 하이라이트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재명에 대한 이제 검찰의 체포영장에서 국회로 와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들, 즉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야, 이재명 가가지고 심사 받고 구속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이 29명입니다. 29명인데 이들에 대한 복수혈전이 시작된 거다.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한국 정치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특히나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피하기 위해서,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22일째로 기억합니다.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불안해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하루 전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 이 검찰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라고 호소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표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표결이 보면요, 전체 295명이 참석을 했는데, 표결에. 그러니까 가결 정족수가 그 절반이기 때문에 이제 148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한 표가 더 많은 149명으로 가결이 됐어요. 민주당과 이제 또 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으로 모았던 정의당, 민주당 110석, 정의당 6석, 그리고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조정훈 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정당 단체를 만들었던 이제 양향자 의원, 이렇게 해서 120명이 딱 이제 찬성표를 던지는 숫자였을 것으로 저희가 짐작을 했는데 149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최소한 29명이 이탈했다. 29명이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져서 배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 29명 속아내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공천을 앞두고 이제 현역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위 20%, 또 하위 10% 안에 들어가면 사실상 감점이 적용이 돼서 이 경선을 붙여도 이게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하위 20% 안에 3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짐작이 되는 29명과 맞아떨어지죠. 이것이 대부분 친문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사냥이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보면요, 오늘 아침까지 이제 단수공천, 즉 한 명씩 이제 각 지역구에 한 명씩 사실상 이제 공천이 확정된 분들이 이제 60명이 채 안 됩니다. 50명이 좀 넘는데, 이 중에서 비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은 단 한 명뿐입니다. 예, 윤건영은 단 한 명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친명 집어넣기, 그리고 친문 속가내기가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됐냐 하면요. 지난 일요일 날 심야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최고위원 주제는 뭐였냐면은 김우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대표를 지내는, 말하자면 이게 이재명 이 호위 부대의 최전선에 있는 원외 강성 조직입니다. 거기에 상임대표가 김우영인데 은평을 출신입니다. 서울 은평을 출신이고 거기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안 됐고, 강원도로 가서 거기서 또 도전했는데 안 됐고, 지금 강원도당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서울 은평을의 강병원 현역 의원한테 도전장을 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뭐 홍익표, 좀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나 아니면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뭐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시스템 공천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원 도당위원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내느냐. 아무리 친명 너희들 저기 꽂아놓기 하고 싶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다 결국 김우영을 경선에 붙이기로 결론을 낸 자리였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친명 집어넣기, 그다음에 친문 또는 비명 속아내기. 이재명의 친문을 겨냥한 복수혈전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것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로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